여기까지 지금 마이크를 안 켜고 했어요. 자,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즉금의 임생각이 자별하다 했습니다. 자, 임생각은 임금이죠. 임금님에 대한 생각을 각별히 하다. 생각을 각별하게 하다. 잠든 후나 이자올까 하노라. 잠이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임금님 걱정한다는 소리예요. 임생각은 임금님 걱정.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유배를 보냈는데 뭐 그냥 자연만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그 미움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세속 정치로 복귀하고자 하는 미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속 정치로 복귀 미련입니다. 이런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막 아주 별나게 탐욕스럽다기보다 조선시대의 양반 4대부들의 그 존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임금 옆에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이 든 후에나 잊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임금님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수는 그래서 임금 걱정. 뭐 일종의 연군 지정이죠. 내라고 면할 소냐 유배 상황을 수용하면서 유배지에서도 충성스러운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수용적이에요. 면할 소냐 수용하는 거죠. 처지 수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생각 자별하다. 그 연군 지정이죠. 임금님 임생각. 자, 죽어도 못 잊을 일. 왜 17수가 그런 내용인가는 19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군친의 은혜다. 그래서 충과 효를 일치시키는 거죠.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나라에 대한 효도인 충성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죽어도 잊지 못할 일은 군친의 은혜다. 이렇게 됐죠. 부모가 날 사랑하시기는 예사로운 일인데, 뭐 평범한 일인데, 임금이 자식까지 보시던 응덕은 망극하다. 무슨 뜻일까요? 끝이 없다. 결국 방점은 누구에게 찍혀 있습니까? 당연히 임금이죠. 지금 나를 여기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임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27수 가보겠습니다. 새 짐승 중에 못된 것은, 날짐승 중에 못된 것은 두루미, 너로구나. 자, 그래서 내로구나 했으니까 의인법을 통해서 풍자하죠. 그죠? 겉풍신 헛소리로 했습니다. 겉풍신 헛소리니까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떠도는 소리, 소문처럼, 즉 모함을 하는 거죠.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운다.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서 두루미가 그런 꽥꽥 우는 소리 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처럼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기를 흐린다. 간신들이 날 모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자, 아마도 주인을 위하여 때때 우는 닭입니다. 이것은 화자 자신이죠. 닭은 생긴 것은 못생겼죠. 그죠? 화자는 충신이야. 두루미는 나를 모함한 임금의 정사를 방해하는 간신들을 의미한다. 주인을 위하여 나는 때때로 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금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충성심을 잊지 않는 신하. 생긴 거는 못생겨도 닭이 두루미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신배들이 세상에 떠도는 풍문과 여러 가지 없는 말 막 지어내가지고 헛소리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
됐죠? 예. 겉풍신 혹은 여기서 겉풍신이 겉모습이라 해야 됐지. 겉모습, 다시 말해서 풍채가 좋구나. 겉으로 볼 때 두루미는 멋있게 생겼죠. 그죠? 키가 크고 멋있다. 겉풍신, 겉으로는 잘 스스로를 꾸미면서 결국 헛소리로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얘기. 간신배를 상징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2수입니다. 할 말이 참 많으셨나 봐요. 무슨 42수까지 썼는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예. 자, 섬은 조개등만 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다 했습니다. 한 잔 속 물과 같아. 섬이 조개등만 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아 이랬으니까 결국 유배지를 비유한 것인데 화자의 스케일이 크죠. 그죠? 그래서 호탕한 기상이 담겨있다. 왜냐하면 섬을 조개 등짝만 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탕하다는 것은 스케일이 크다 이 말이죠. 스케일이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다는 일배수하다, 호탕하다는 것을 막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호방하고 호탕한 기상,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이는 이 우주를 한 손 위에 올려놓고도 볼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거는 스케일, 그 규모를 크게 가지라는 거죠. 생각을 크게 하는 거죠. 그게 호방하다, 호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잔 속에 들어있는 물 같고 조개 껍질만한 섬 속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비록 그러하나 내 몸을 용납하였다. 자, 세상의 넓은 곳은 얘뿐인가 하노라. 사실 아무것도 아닌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넓은 곳이 얘뿐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유배지죠. 자, 그래서 정조 사후에 정조의 그 충신들이 전부 쫓겨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정약용 선생이 바로 정조 임금의 거의 오른팔격이었죠. 정조가 죽자마자 1801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때 천주교인들, 신유 박해 이런 거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정약용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정약용이나 정약용 선생의 바로 위의 형, 위의 형, 둘째 형인 정약전 같은 사람은 이 천주교에 크게 무슨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게 밝혀지면서 유배로 끝났죠. 근데 셋째가 네 아들 넷 중에 막내가 정약용 선생이었고 첫째는 처음에 가서 이제 막 고문만 당했는데 이 사람은 벼슬자리 안 하고 계속 농사 짓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일만 했기 때문에 서당 훈장 선생님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첫째 정약현은 아무 죄 없이 무죄 방면됐고 둘째는 흑산도로 유배되고 정약용 선생은 저기 영덕 이런 쪽으로 동해로 갔다가 나중에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강진 이런 데로 유배됐죠. 그리고 셋째 정약종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저 바다 외딴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아까 창오산이 뭔 소리냐? 창오산 바라보면서 슬퍼했다 이랬죠. 창오산. 아까 밑에 보시면 창오산 먼 구름에 피눈물을 흘린다. 이 말은 정조 임금의 죽음 앞에 피눈물 흘린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조 임금을 잊지 못하고 있다. 세속적 가치를 완전히 버렸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유배지에서 이제 슬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평소 총나라의 남쪽엔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 개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맨날 비 오다 갑자기 해 뜨니까 멍멍 짖는다.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오직 총나라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랬죠.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것이면 그것을 짓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은 일상적이고 어두컴컴함이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니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것이다. 그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으로 파악하는 개죠, 그죠? 짓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뭔가 그걸 경계하거나 짖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우린 개가 아니니까 짖지는 않지만.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된다. 뭔가 낯선 것을 보면 그걸 보고 놀라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감을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이랬습니다. 중략안에 총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개가 해를 보고 짖지 않죠. 자, 도리어 비를 짖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랬습니다. 자, 개에서 세상 사람들로 유추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옥서라고 똑같은 겁니다. 집을 수리하는 경험에서 결국 사람의 습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정치 이렇게 갔던 것처럼 개는 왜 해를 보고 짖느냐? 이 개는 총나라에서 자란 개여서 해가 뜨는 걸 거의 드물게 보기 때문에 항상 해만 보면 저렇게 짖는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짖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기들, 갓난 아기들, 1살, 그러니까 2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거의 주로 울기만 하는 이유는 운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죠? 기저귀가 막 이렇게 뭔가 느낌이 달라도 막 울고 배가 고프면 울고 그죠? 자기가 뭔가 외로우면 울고 계속 우는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야. 자,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선을 부르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악을 짖었을 것이다. 악에다가 막 비판을 했을 거야.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신하의 유일한 걱정이다. 평소 총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쓸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른 정치가 이루어졌다면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바른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한국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자, 그렇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냥 다 똑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만 맨날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 선생님이 이렇게 꽤 오래 살면서 이렇게 보아하니 그 세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악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 악행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그걸로 공격하죠. 슬그머니 이렇게. 우리가 무슨 그 뒷돈으로 1, 2억 같은 돈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없지. 근데 검은 돈이 검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돈이 오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 거기 아주 사소한 부분 딱 걸어도 그 걸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름을 보고 지저대는 것에 대한, 올바름을 보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보고 막 뭐라고 할 텐데,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오호라 했습니다. 깨달았죠? 아, 이 말이죠. 해를 보고 짖는 개는 총나라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나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은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군왕 얘기를 했죠. 따라서 왕도 정치를 강조하는 거죠. 왕이 똑바로 정치를 해야지. 자, 그래서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이란 것은 부정적인 거죠. 선을 거부하는 거예요. 뭔가 힘으로 상대를 누르거나 제압하거나 하여튼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출세하거나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했습니다. 설이긴 하지만 창작 동기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간신히 임금의 선정입니다. 선정, 좋은 정치죠? 방해하지 않도록.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도록. 자, 그래서 홍성민이라는 선비가 쓴 촉견폐일설입니다. 촉견폐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나라 개가 해를 보고 짖는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고전 수필이죠. 그래서 총나라 개가 해를 보고 짖는다. 짖을 패자예요. 멍멍멍 짖는단 말이에요. 해 보고 갑자기. 해를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해를 보고 짖고 비가 내리면 안 짖느냐. 비 내리는데 익숙하죠. 그러니까 왕과 대신들과 관리들이 나쁜 정치를 펼치니까 사람들도 맨날 좋은 정치를 하면 거기 뭐야 이거는 낯설어 이러면서 오히려 거부하고 나쁜 정치를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위정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이런 이야기죠. 왜 가난한 노동자들은 항상 그 부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혹은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투표로 뽑아줄까요? 이런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입니다. 자, 현대소설로서 이슬람 정육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년에도 이거 2학년 수업했는데 1년 만에 또 하네요. 자, 이슬람 정육, 우리 이거 안 했지? 네, 이슬람 정육점이란 건 뭐냐면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에 정착을 한 터키인 하산이라는 사람이 고아인 나를 거두어서 길러줘. 자, 그런데 하산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편견과 차별,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담은 현대소설입니다.
사람들은 핫산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겁을 준 적도 없고 불량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몸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닌데 왜 두려워하냐?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죠.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따라서 차별적 인식이죠. 나하고 다르게 생겼다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어떤 인류인데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한다. 자, 콧수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 그랬습니다. 터키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죠. 특히나 과거에 이런 막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상 속에서 외국인을 볼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외국인하고 마주칠 수 있어.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자,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차이는 사실 유사한 데서 그림자.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림자 요만큼 생기죠. 유사성으로부터 차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류는 다 유사하죠. 근데 거기에서 좀 다르게 생긴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무척 행복하게 산 사람이야.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안다 하더라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불쾌감이나 공포를 어찌할 수는 없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런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혐오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혐오감은 정당화할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세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거죠. 혐오감이라는 것은 그 혐오감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적대감을 내려놓지 않는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합니다. 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나를 무조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싫어하는,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그렇구나 하고 적당히 대해주고 그냥 이렇게 와서 뭐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보고는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은 나를 뭐 이렇게 고깝게 보기 위한 어떤 근거를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페이스에만 안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고는 별 신경을 꺼버려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가급적이면 관계도 끊어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혐오감은 적개심이죠. 그죠? 적대감, 적개심 같은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이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은 혐오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글에 말하자면 서술자 혹은 등장인물인 1인칭 주인공은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핫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지. 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이들이죠.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 강보에 쌓여 어선 눈을 뜬 지 얼마 안 되는 어선 눈을 희끄무레하게 이렇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생명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러니까 부정적인 현실 모습이 바로 이 교육이죠. 선생님 어렸을 때 흑인을 깜둥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때? 차별적 시선을 엄청 주입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았는데, 미군 부대, 그러니까 미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양키에서 양놈들, 서양놈들을 줄여서 양놈들이라고 했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때 그 말을 흉내냈다니까. 깜둥이, 양놈, 양키, 고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차별적이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주입식으로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쫙쫙 흡수했구나,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교육되는 것이죠. 자,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들은 당연히 까르르 웃죠. 미국 사람이 오든 흑인이 오든 누가 이렇게 얼러주기만 하면 아기들은 잘 웃게 된다. 자, 중략 아래 보겠습니다.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비슷한 얼굴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크랩과 몽타주. 뭘까요? 차별적 인식 극복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 얼굴들을 거기 그려본다. 여러 얼굴들을. 몽타주와 스크랩,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그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이죠. 자,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 인류의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고 목적이 분명한 작업.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는 어차피 We are the world야 이 얘기죠. 하나의 인종인데 왜 그럴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싸우고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한다.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했다. 작은 차이만 있으면 된다.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조금 더 깊거나 얕거나, 광대뼈가 조금 더 돌출했거나 주저앉았거나, 피부가 조금 더 밝거나 어둡거나. 그러니까 그런 차이 외에는 사실 인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한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 한국인의 얼굴과는 딴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건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친구를 지냈는데 그 친구에게 20살짜리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는 30살짜리 친구가 있었으며 해서 10살짜리가 100살 노인과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농담은 좀 무례하죠. 10살이 100살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농담처럼 무례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인종 간의 차이는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국적이 다른 인간 사이에 과연 차이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국 음식 이런 거 되게 차별받았어요. 미국에서 냄새 난다 그러고 된장찌개 끓이면 옆집에서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났대요. 그런 얘기를 글로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김밥, 한식, 런던 한복판에 가잖아? 런던에서 지금 제일 핫한 핫플레이스가 한국 음식점. 거기 가면 진짜 난리야. 가가지고 막 그 감자탕 있잖아요. 돼지뼈. 감자탕 이거 진짜 완전 순댓국. 완전 인기. 거기다가 한국 소주 곁들여 마시고. 이게 런던인가 서울인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식당의 이름들도 왕십리 59. 뭐 이런 식당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십리 59 뭐 이런 건데 확실히 그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 딱 가서 먹으면 그냥 여기 서울 여기 어디 가가지고
게다가 또 런던에 진출했으니까 음식을 잘하죠. 그죠? 맛있게. 그래서 일반 식당보다 좀 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런던 한복판에, 뉴욕 한복판에 가면 막 삼겹살 구워가지고 쌈에 싸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왜 우리 비빔밥은 처음에 성공을 못했느냐 하면 비벼야 된다라는, 비벼서 다 하나로 헝클어 버리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따로따로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비빔밥 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비빔밥에 있는 거를 조금 일부만 이렇게 고추장으로 비비고 계란 뭐 노른자 같은 거 이렇게 터뜨려서 비비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 그 반찬으로 이렇게 먹었거든. 어른들이 나와 혼내고 이랬어.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굉장히 서양 스타일이었던 거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음식이 거기에서 오히려 막 그 건강하고, 실제로 서양의 음식보다 우리 음식이 건강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채식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채소를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 채식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성들이 앓는 병의 상당수가 채식을 많이 안 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채소만 먹으면 안 되지만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내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일, 더 구체화돼서 나옵니다. 아랍인이 되기도 하고 아프리카인 되기도 하고 유럽인이 되기도 하고 통나무집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서 거주하기도 하고 북극에 이글루를 짓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파타고니아는 저기 아르헨티나 그쪽에 있는 남미에 있는 그 넓은 평원에 양과 뭐 소와 이걸 기르는 그런 곳입니다. 자, 반얀나무 그늘 아래 해먹에서 잠들었고 지피 깔린 정글의 오두막에서 잠들고 남십자성과 북십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거닐었고 낙타와 야크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지도를 핫산 아저씨에게 보여줬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서 정육점에 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알겠죠? 그래서 방금 위에는 결국 이 한국인이 전 세계인과 동일하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과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집 나서서 정육점 갔다가 문 열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돌아왔어요.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집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해집고 다니더니 격렬한 육체 노동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서 잠이 들게 됐어요. 자, 이 사람 지금 몸에 병도 얻었고 그리고 정육점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이러니까 되게 잘 될 리가 없죠, 심지어. 자,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얼굴을 더듬었고 가슴팍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 즉 금식 기간을 꼭 지키죠. 그래서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안 먹다가 밤 되면 다시 먹는데 뭔 지랄들인지 그래서 약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나는 좀 이슬람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싸워줘야 돼요. 이게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야기한 시민정신이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입술이 갈라지고 콧수염은 윤기를 잃었을 정도로 나도 핫산 아저씨 머리맡에 완성된 지도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 깨어나길 기다렸다.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핫산 아저씨는 내 지도를 쓱 보더니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끈은 뭘까요? 그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인간 존중을 한다는 거죠. 인간 존중 사상을 발견했구나. 이 얼굴로 그려진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근데 사실은요, 그걸 가르쳐 준 사람 바로 아저씨예요. 당신이 나를 보살펴 줬잖아. 인종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아를 거두어 길러줬잖아요. 아저씨 얼굴을요. 보세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다. 어떤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다워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인간 그 자체일 뿐이다 이 소리야. 당신은 가장 터키인스럽기도 하고 가장 한국인다운 얼굴도 되고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자,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중요한 말이죠. 모든 차별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분간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차별을 극복하는 거죠. 사실은 차별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차별적 인식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죠. 낯서니까 경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 네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자, 그래서 너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이상을 의미하죠. 이상과 대비되는 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네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다. 너가 아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죠? 인종과 관계없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치? 미국은 왜 이란을 때릴까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 갖고 있는 거야. 그 연결된 게 누구야? 결부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기독교는 심지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죠. 그치?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노년층들이 뭘 하죠?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 이거 들고 흔들잖아. 난 제일 이해 안 됐어요. 그 광경.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들었는데도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글을 읽는 직업이고 이걸 학생들한테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직업인데 선생님 이거 뭐 어디 그 주석 달려 있는 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활용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다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이만큼 우리에게는 차별적인 인식이라는 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네가 아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 우린 다 사이좋고 즐거웠잖아. 이 얘기예요. 하산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죠. 꽤 선생님한테는 뭉클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사랑, 우정, 평화, 자유. 그런 말은 알지만 그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결국 사랑과 우정과 평화, 자유는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지켜지죠? 돈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말을 안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란이 꼭 미국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공격했는가를 봐야 되죠. 그죠? 거기에는 그 근본에는 다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있죠. 물론 이란이라는 국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국가야. 그 국가는 독재의 국가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게 걔네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자, 하산과 이 나라는 존재는 1인칭 주인공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난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네가 이런 걸 알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다. 왜냐? 아저씨가 계속 차별받는 것을 자라나는 내내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자,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세상과 지금 불화하고 있죠.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스스로 위압적인 표현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아셨다는 거죠? 이랬더니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네 자신이야. 너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돼. 넌 이렇게 차별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차별하는 세상과 불화하고 있다.
세상과 불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과의 불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식 표현은 아니에요. 세상과 불화함, 이것이 이제 한국식 표현인데 어쨌든 뭐 세상과의 불화, 일본식 표현입니다. 자, 핫산 아저씨가 나를 딱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넓은 가슴팍에 품었다. 그런데 그의 가슴팍은 단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때? 핫산이 지금 건강이 나빠졌고 늙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 흉터는, 너의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해서 내 흉터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적 상처죠. 고아라고 차별받고 터키인이 거두어서 길러준다고 차별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흔적이 남아있다. 역사가 날염됐다 했습니다. 날염이란 것은 뭘까요? 이 어떤 색이 스며들었다. 얼룩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날염 있어요. 피륙에 부분적으로 착색해서 무늬가 나타나게 염색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역사가 날염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시대, 사회, 문화가 남긴 흔적이다. 터키인이 굉장히 유식한 말을 쓰죠. 날염됐다. 오래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한국인도 잘 모르는 저런 한자를 날염. 내 몸의 모든 흉터들 역시 내 개인사가 날염된 것이지 이랬습니다. 내 몸에 흉터가 있다. 전쟁 중에 참전하고 젊은 시절에 뭐가 흉터가 생기고 이랬던 것들이 내 개인사가 날염된 것처럼. 나는 핫산 아저씨가 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다. 말을 아꼈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더 이상 여기 정도 얘기하고는 조용히 몇 마디 하고 치웠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아서 역사가 날염된 흉터. 역사가 날염된 흉터. 이것은 나에게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홍규 작가의 이슬람 정육점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둘이 흉터를 갖고 있는데 하산 아저씨는 몸의 흉터, 마음의 흉터라고 없겠어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38번 문제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낯선 존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성찰하고 차이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연속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경계와 정체성의 고정관념을 비판하며 상처 입은 인물들의 관계 맺기를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나와 핫산 아저씨가 서로 연대할 수 있듯이. 이런 내용이죠. 자, 또 상상적 구성을 통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죠. 얼굴을 통한 세계지도. 또 타자를 수용하는 태도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 인류는 다 똑같은 하나의 종족인데 왜 서로 이렇게 차별하느냐. 자, 1번. 핫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 차이만으로 타인을 배제하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2번.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쾌감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차이에 대한 인식이 결국 혐오로 전이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차이가 있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얼굴을 차례로 연결한 세계지도가 결국 전혀 다른 얼굴이 됐다는 것은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4번. 한국인에서 출발한 얼굴들이 다른 대륙과 문화권으로 확장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타자를 포용하는 나왔죠? 상상적 기획이다. 상상을 통해서 막 뻗어나가는. 물론 그림을 그려보지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자, 5번. 나의 흉터와 핫산 아저씨의 흉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날념된 흉터라는 것은 상처 입은 인물들이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연대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025 6월 모의고사 정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